산타 모임이 참 좋아요. 호흡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리듬을 맞춰야 하는지, 언제 빨라져야 하고 언제 천천히 해야 하는지, 산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산은 저항하면 더 힘들어진다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시기도 하고. 산타 모임을 가던 아내와 이러한 대화를 하며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너무 의심이 들었던 저는 GPS를 몰래 숨겨놨죠. 결국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듣는 곳 적어주시면 그 지역에서 최고로 행복한 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산타 모임 다녀올게요. 이서진의 목소리가 침실을 가로질렀다. 등산복 지퍼가 천천히 올라가는 소리, 금속이 스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정적을 깼다. 붉은 천이 그녀의 몸을 감싸며 올라가고 마지막 찰칵 소리와 함께 목 아래에서 멈췄다. 정혜주는 신문을 펼친 채 손끝을 멈췄다.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산타? 산을 타는 사람들이요. 동호회 이름이에요. 서진이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렸다. 붉은 등산복이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밀착되며 지퍼 끝이 가슴 바로 아래 깊숙한 곳에 자리했다. 햇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목선과 쇄골에 닿았다. 그 빛이 만드는 그림자가 쇄골 아래로 깊게 파고들었다. 요즘은 산보다 사람이 더 좋다더라. 혜준의 농담 같은 말에 서진이 잠시 웃었다. 그 웃음이 공기를 타고 번지며 방 안의 온도를 미묘하게 올렸다. 그녀의 목에서 살짝 붉어지는 기운이 퍼져 내려갔다. 어떤 사람들이요? 좋은 사람들이요. 특히 장민호 씨는. 산을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서진이 립밤을 꺼내 입술에 발랐다.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다시 좌우로. 달콤한 체리 향이 공기 중에 번져 커피 냄새를 덮어버렸다. 그녀의 혀끝이 살짝 입술을 핥으며 윤기를 더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몸으로 직접. 자세 같은 걸 잡아주시거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혜준의 눈빛이 신문지에서 떨어져 그녀의 입술을 따라갔다. 거울 속에서 그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서진의 숨이 살짝 빨라졌다. 등산복 안쪽으로 스며든 체온이 천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서 가르쳐 주시나 보네요. 네, 호흡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리듬을 맞춰야 하는지, 언제 빨라져야 하고 언제 천천히 해야 하는지. 사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서진이 등산화 끈을 묶으며 몸을 숙였다. 붉은 천이 등 위로 당겨 올라가며 허리 곡선이 더욱 뚜렷해졌다. 끈을 조이는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한 번, 두 번, 세 개 당겨 매듭을 지었다. 그럼 꽤 밀접하게 배우시는군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숨소리까지 들리니까. 근데 민호 씨가 긴장하면 안 된다. 몸을 맡기라고 하시더라고요. 혜준이 신문을 접는 소리가 바스락거렸다. 종이가 겹겹이 접히며 내는 건조한 마찰음이 방 안에 울렸다. 그의 손가락이 종이 모서리를 누르는 힘이 점점 세졌다. 몸을 맡기라고요? 네. 산은 저항하면 더 힘들어진다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시기도 하고. 서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그녀가 허리를 살짝 돌려보며 등산복의 핏을 확인했다. 천이 몸에 달라붙으며 만드는 곡선이 거울에 비쳤다. 허리를요? 균형 잡을 때요. 오르막에서 중심을 잃으면 위험하니까. 뒤에서 단단히 받쳐주시거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 손길이 없으면 불안할 정도예요.
서진이 몸을 일으키며 가방 끈을 어깨에 올렸다. 가죽끈이 등산복과 마찰하며 내는 소리가 부드럽게 스쳤다. 그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꽤 의존이 되시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민호 씨가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된 건지 몸이 저절로 반응하더라고요. 특히 힘든 구간에서는 그녀가 말을 멈추고 볼을 살짝 붉혔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힘들 때 뒤에서 밀어주시거든요. 그럼 갑자기 힘이 생기면서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뒤에서 밀어주신다고요? 네. 가파른 곳에서는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민호 씨가 뒤에서 적절한 곳을 잡고 힘을 실어주시면 와, 정말 다르더라고요. 서진이 물병을 가방에 넣으며 계속했다. 처음엔 당황했어요. 갑자기 뒤에서 그렇게 밀어 올려주시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혜준이 찻잔을 들었다. 도자기가 받침과 부딪히는 작은 딸깍 소리가 났다. 그의 손가락이 잔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럼 많이 도움이 되시는군요. 네. 그리고 정상 가까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힘을 내라고 하시면서 서진이 머리를 묶으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목선이 길게 드러나고 그 위로 맥박이 뛰는 것이 보였다. 어떻게 적극적으로요?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숨이 찰 때 호흡을 맞춰주시려고 뒤에서 가슴 쪽을 감싸듯이 해주세요. 그러면 호흡이 깊어지면서 힘이 생기더라고요. 혜준의 손이 잔을 쥔 채 멈췄다. 뜨거운 도자기의 온도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지만 그는 뜨거운 줄도 몰랐다. 가슴을 감싸듯이요? 네. 호흡 교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 구간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서진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봤다. 그녀의 뺨이 살짝 상기되어 있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코스래요.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깊은 곳이요? 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래요. 민호 씨만 알고 있는 숨겨진 길이 있다고. 거기서 진짜 산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진의 목소리에 은근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 코스는 좀 더 격렬하다고 하시네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격렬하다고요? 네. 더 가파르고 더 험하고 중간에 쉴 곳도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체력과 기술이 모두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혜준이 찻잔을 입에 댔지만 마시지 않았다. 뜨거운 김이 입술에 닿으며 촉촉하게 적셨다. 그럼 둘이서만 가시는 건가요? 오늘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니까. 민호 씨가 너만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진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간도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 코스는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 없다고 하거든요. 중간에 멈출 수 없다고요? 네. 위험한 구간이라서 계속 가야 한다고. 그래서 끝까지 갈 각오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민호 씨가 오늘은 끝까지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정상까지. 정상까지요? 네. 지금까지는 중간에서 멈췄거든요. 체력이 부족해서. 근데 이제는 충분히 단련됐다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하시네요. 서진이 문고리를 잡으며 돌아봤다. 민호 씨가 오늘 밤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상에 오르고 나면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혜준이 일어서며 창가로 다가갔다.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네. 민호 씨가 잘 이끌어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거든요. 항상 만족스러웠어요. 서진이 문을 열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온도 차이로 인해 그녀의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다녀올게요. 늦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깊은 밤이 될 것 같거든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혜주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다. 복도로 나가는 서진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등산화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나는 묵직한 소리가 리듬감 있게 이어졌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딩하는 도착음과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혜주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고 엔진이 돌아가며 내는 진동이 건물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가 손을 창틀에 대자 그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산타. 혜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머물며 이상한 울림을 만들었다. 산을 타는 사람들. 그런 의미일까? 차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구르며 내는 소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다. 째깍, 째깍 마치 무언가를 재촉하는 것처럼 창밖으로 붉은 점이 멀어져 갔다. 서진의 등산복이 아침 햇살에 반사되며 점점 작아졌다. 혜준의 손이 찻잔을 움켜쥐었고 뜨거운 도자기의 온도가 손바닥을 태웠다. 그가 잔을 내려놓을 때 받침에 닿는 소리가 평소보다 세게 울렸다. 도자기가 깨질 것 같은 날카로운 소리였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등산로 초입에서 서진의 발소리가 흘길에 닿았다. 민호가 앞서 걸으며 뒤돌아봤다.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 반쪽을 밝게 비쳤다. 오늘은 좀 다른 코스로 가보죠. 다른 코스요? 서진이 등산화 끈을 다시 한번 조이며 일어섰다. 붉은 등산복이 아침 공기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민호의 시선이 그녀의 몸매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더 은밀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만 아는 특별한 장소죠. 민호가 앞장서며 걷기 시작했다. 그의 등 근육이 얇은 티셔츠 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서진이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흘길에서 서로 다른 리듬을 만들어냈다. 완만한 길이 이어지다가 점차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서진의 호흡이 조금씩 빨라졌다. 등산복 안쪽으로 체온이 올라가며 천이 피부에 달라붙기 시작했다. 벌써 힘드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민호가 뒤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이마에는 아직 땀 한 방울 없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좀 더 갈 수 있어요. 서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오르며 등산복의 지퍼 부분이 팽팽해졌다. 민호의 시선이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 좋아요. 그럼 좀 더 위로 올라가죠. 거기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이 조용해졌다. 다른 등산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새소리마저 희미해졌다. 오직 두 사람의 발소리와 거친 호흡만이 숲을 채웠다. 여기 공기가 참 좋죠? 깊숙이 들이마시면 온몸이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민호가 크게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그의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 서진도 따라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정말 다르네요. 마치 뭐요?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민호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럼 더 깊은 곳으로 가볼까요? 진짜 특별한 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가파른 바위 구간에 이르자 민호가 멈춰섰다. 길이 좁아져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여기가 좀 위험해요.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뒤에서 받쳐드릴게요. 중심을 잃으면 떨어질 수 있어요. 믿고 맡기세요. 민호가 서진의 뒤로 돌아갔다. 그의 가슴이 그녀의 등에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서진이 바위를 잡고 발을 올리려 할 때 민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았다. 좀 더 힘을 주세요. 제가 밀어 올려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 바로 뒤에서 들렸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서진의 몸이 순간 경직됐다. 긴장하시면 안 돼요. 저를 믿고 몸을 맡기세요. 민호의 손이 허리에서 천천히 옆구리로 이동했다. 그의 손가락이 등산복 천을 통해 그녀의 갈비뼈를 따라 올라갔다. 서진의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이렇게 하면 균형을 잡기 쉬워요. 제 손을 느껴보세요. 민호가 속삭이듯 말하며 손에 힘을 주었다. 서진이 바위 위로 올라가자 그의 손이 잠시 더 머물렀다가 천천히 내려갔다. 그 과정에서 그의 손가락이 의미심장한 부분들을 스쳤다. 와, 정말 다르네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진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뺨이 붉어져 있었다. 운동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더 험한 구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민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앞서갔다. 더 가파른 오르막이 이어졌다. 바위들 사이로 좁은 길이 구불구불 이어졌다. 여기서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한 발 잘못 디디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서진이 발을 헛디뎠다. 민호가 재빨리 돌아와 그녀를 붙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됐다. 민호의 가슴에 서진의 얼굴이 파묻혔다. 그의 채취가 코끝에 닿았다. 남성적이고 거친 냄새였다. 땀과 향수가 섞인 자극적인 향기. 괜찮아요? 다치셨나요?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다. 그의 팔이 서진의 등을 감쌌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얼굴이 손바닥만큼 가까워졌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의 눈동자가 그녀의 입술을 향해 내려갔다. 공기가 뜨거워졌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아직 호흡이 빠르네요. 진정시켜 드릴까요?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손이 서진의 등을 따라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였다. 마치 호흡을 진정시키려는 것처럼. 어떻게요? 깊게 숨을 쉬세요. 제가 리듬을 맞춰드릴게요. 그래야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서진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오르며 민호의 가슴에 닿았다. 그 순간 민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좋아요. 이제 리듬을 맞춰보죠. 제 손을 따라 움직이세요. 민호의 손이 서진의 갈비뼈를 따라 올라갔다. 호흡에 맞춰 움직이는 그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다. 등산복 천을 통해 전해지는 온도가 점점 뜨거워졌다. 이렇게 하면 더 편해지실 거예요. 느껴지세요? 서진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호의 손이 등산복 지퍼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반복되는 그 움직임이 그녀의 호흡을 더욱 불규칙하게 만들었다. 저기, 이거 정말 호흡법이에요? 물론이죠. 산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해요. 서로를 느끼고 리듬을 맞추고. 민호의 다른 손이 서진의 허리를 더 깊숙이 감쌌다. 그의 손가락이 등산복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다. 어떠세요?
좀 나아지시나요? 몸이 풀리는 게 느껴지시죠? 네. 좀 이상해요. 이런 건 처음이라.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손이 민호의 팔을 붙잡았다.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하려는 것인지 애매한 제스처였다. 이상하다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죠? 새로운 걸 경험한다는 건 항상 이상한 법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였다. 그의 또 다른 손이 서진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복잡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느껴보세요. 몸이 시키는 대로 본능을 따라가세요. 민호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다. 그의 입술이 서진의 귀에 거의 닿을 정도였다. 산에서는 본능을 믿어야 해요. 사회의 규칙 같은 건 여기선 의미가 없어요. 민호의 손이 서진의 등산복 지퍼를 살짝 내렸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더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몸을 조이는 것들에서 해방되어야. 그때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둘 사이에 뜨거운 공기를 흩뜨렸다. 서진이 갑자기 몸을 뒤로 빼며 민호의 손을 잡아내렸다. 그만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녀가 등산복을 다시 정리했다.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왜요? 이제 막 좋아지려고 했는데 몸도 풀리고 있었잖아요. 집에 가야 해요. 남편이 기다려요. 서진이 등산복을 정리하며 뒤돌아섰다. 민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남편? 그런 걸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우리만의 공간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손 놓으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다. 민호가 손을 놓으며 비웃었다. 진짜 재미없네요. 다른 여자들은 다 좋아했는데 여기서 진짜 해방감을 맛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다른 여자들이라는 말에 뭔가 감지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정말 아쉬운데. 다음엔 더 특별한 걸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민호가 그 뒤를 따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함께 뭔가 위협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하산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진의 발소리가 평소보다 빨랐다. 마치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민호는 계속해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다음에 또 올 거죠? 오늘은 아쉬웠으니까. 다음엔 끝까지 가봐야죠. 민호가 등산로 입구에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미심장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글쎄요. 좀 생각해 볼게요. 서진이 애매하게 대답하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위험한 것이 번뜩였다. 뒤에서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정혜준이 동호회 단체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진 옆에서 웃고 있는 남자, 그의 손이 어깨 위에 얹혀 있었다. 자연스럽게 마치 그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산에서 저렇게 찍을 일 있나? 혜준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했다. 서진은 찻잔을 들고 있다가 손끝을 멈췄다. 도자기에서 올라오는 김이 그녀의 얼굴을 희끄무레하게 가렸다. 뭐요? 사진 말이야. 손을 어깨에 올리고 찍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가. 서진이 고개를 들지 않고 차를 따랐다. 뜨거운 물이 찻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위험할 땐 잡아줘야죠. 산은 혼자 못 타요. 잡아준다고 어깨에 손을 올려 혜준이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화면이 테이블에 닿으며 내는 작은 톡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들었다. 서진의 손이 찻주전자를 쥔 채 잠시 멈췄다.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도 그녀는 계속 기울이고 있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궁금한 거야. 산 타는 게 원래 그렇게 밀착하면서 하는 건가? 혜준의 눈빛이 사진에서 서진의 얼굴로 천천히 이동했다. 서진이 찻주전자를 내려놓는 순간 받침과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세게 울렸다. 밀착이라고 표현하기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서진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시선이 찻잔 안의 물결을 따라갔다. 아직 물이 완전히 고요해지지 않아서 작은 파동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혜준의 목소리에 의문이 섞였다. 그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내가 뭘 도와받았지?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공기가 정지한 것 같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계속되고 있었다. 당신은 산을 안 타잖아요. 그래서 나는 배제되는 거야? 혜준이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발소리가 바닥에 묵직하게 울렸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그의 어깨를 비쳤지만 그림자가 서진 쪽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배제가 아니라 그럼 뭐야? 서진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도자기의 온도가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같이 해요. 산타 모임에. 혜준이 창가에서 돌아봤다. 역광 때문에 그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가 아니라 전부터 생각은 있었어요. 혜준의 손이 창틀을 짚었다. 찬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전부터 생각이 있었으면 왜 말 안 했어? 말했잖아요. 요즘은 삶보다 사람이 더 좋다고 할 때. 그건 농담이었잖아. 서진이 찻잔을 입에 댔다. 뜨거운 차가 입술에 닿는 순간 그녀가 살짝 움찔했다. 너무 뜨거웠다. 농담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혜준이 창가에서 떨어져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가 앉을 때 의자가 삐걱거렸다. 그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이번 주말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찻잔을 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왜? 문제 있어? 문제는 없지만 갑자기 그러면 다른 분들이 어색해할 것 같아요. 어색해한다고? 혜준이 휴대폰을 다시 들어 사진을 확대했다. 민호의 얼굴이 화면을 채웠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특히 이분은 장민호 씨? 서진의 호흡이 살짝 빨라졌다. 찻잔을 들고 있던 그녀의 손이 받침 위에 내려앉았다. 도자기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민호 씨요? 응. 사진에서 보니까 꽤 친해 보이던데. 친한 게 아니라 그냥 산타 동호회 사람이에요. 혜준이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으며 화면을 서진 쪽으로 밀었다. 사진 속 민호의 손이 서진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이 정도면 꽤 친한 것 같은데? 서진이 사진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햇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목선을 비췄다. 목 부근의 작은 근육들이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사진은 원래 그렇게 찍는 거예요. 원래? 네. 기념사진이니까. 혜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럼 나도 다음에는 기념사진에 같이 나오면 되겠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움직임이 어색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가요. 정말? 혜준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섞였다. 서진이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던 것 같았다. 네. 민호 씨한테 말해볼게요. 그 순간 혜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뜨거운 물이 찻잔에서 넘쳐 흘렀다. 투명한 액체가 테이블 위로 번지며 휴대폰 가장자리에 닿았다. 뜨거워. 서진이 재빨리 행주를 가져와 물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빨랐다. 마치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혜준이 젖은 손을 바라봤다. 찬물의 온도가 피부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다. 어딘가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었다. 서진이 휴대폰을 닦으며 화면을 확인했다. 다행히 물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사진은 여전히 화면에 남아 있었다. 민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올려진 채로 휴대폰은 괜찮네요. 그럼 다행이고. 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어디 가요? 잠깐 바람 쐬러. 혜준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서진이 혼자 남겨진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물기가 남아 있었고 휴대폰 화면에는 민호와의 사진이 켜져 있었다. 그녀가 휴대폰을 집어 화면을 껐다. 검은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반사되었다. 바깥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지하 유틸리티실에 울렸다. 정혜준이 젖은 빨래를 꺼내던 중 낯선 이름이 적힌 수건이 손에 닿았다. 민호짐. 검은 매직으로 또렷하게 쓰여진 글씨가 흰 수건에 선명했다. 그의 손이 멈췄다. 수건의 촉감이 평소보다 거칠게 느껴졌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멈춘 지하실은 고요했다.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천장에서 내려왔다. 혜준이 수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글씨가 번지지 않은 걸 보니 방수 마커로 쓴 것 같았다. 왜 여기 있지? 혼잣말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혜준이 휴대폰을 꺼내 GPS 추적 앱을 열었다. 서진의 위치가 화면에 나타났다. 백운산, 해발 821m. 지금까지의 등산 기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 다양한 산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산이었다. 다른 산을 타고 있었네. 혜준의 목소리가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에 스며들었다. 휴대폰 화면에 파란 점이 깜빡거렸다. 서진의 현재 위치를 알리는 신호. 그가 다시 빨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건을 개면서도 계속 그 이름을 바라봤다. 민호짐. 왜 서진의 빨래와 함께 있을까? 세탁기 안쪽을 다시 확인했다. 더 이상 낯선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 수건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평범했던 토요일 오후가 갑자기 낯설어졌다. 혜준이 스마트폰에서 산타 동호회 검색을 해봤다. 여러 등산 모임들이 나왔지만 서진이 다니는 정확한 모임은 찾을 수 없었다. 대부분 비공개 그룹이었다. 혹시 그가 서진의 SNS 계정을 확인해봤다. 최근에 올린 사진들을 스크롤하며 내려갔다. 산 사진들, 음식 사진들, 그리고 가끔 나오는 단체 사진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을 멈췄다. 서진 옆에 서 있는 남자. 장민호라고 태그되어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웃고 있는 얼굴이 화면을 채웠다. 혜준이 확대해서 봤다. 사진 속 민호의 손이 서진의 허리 근처에 있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수건을 들어봤다. 민호짐이라는 글씨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손에 쥔 수건이 축축했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 지하실의 온도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혜준이 긴팔 셔츠 소매를 내렸다. 팔뚝에 소름이 돋았다. 그가 다시 휴대폰을 들고 GPS를 확인했다. 서진의 위치가 조금 이동한 것 같았다. 더 높은 곳으로 해발 900m를 넘어서고 있었다. 저기까지 왜? 혜준이 백운산을 검색해봤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등산로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다. 일반 코스와 전문가 코스가 따로 있었다. 서진의 위치는 전문가 코스 쪽이었다. 혜준이 댓글들을 읽어봤다. 초보자는 가지 마세요. 가이드 없이는 위험합니다. 2인 이상 권장 같은 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손이 휴대폰을 쥔 채 떨렸다. 화면의 파란 점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서진의 발걸음. 세탁기에서 마지막 빨래를 꺼내며 혜준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서진의 등산복에서 낯선 냄새가 났다. 평소 사용하는 세제나 섬유유연제 냄새가 아니었다. 남성용 향수 냄새였다. 우디하고 진한 향이 천에 배어 있었다. 혜준이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다. 서진이 사용하는 향수도 아니고 자신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상하다. 지하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 순간의 암흑 속에서 혜준의 상상이 시작됐다. 서진과 민호가 함께 있는 모습, 가까이 서서 등산하는 모습, 그리고 그 수건이 어떻게 서진의 빨래와 섞이게 됐는지.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서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늦어질 것 같아요. 저녁은 먼저 드세요. 혜준이 메시지를 읽고 GPS를 다시 확인했다. 서진의 위치가 또 이동했다. 이번에는 산 반대편으로. 하산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었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가 백운산 지도를 자세히 봤다. 서진이 있는 위치 근처에 펜션들이 여러 개 있었다. 등산객들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들. 혜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휴대폰을 쥔 손이 미끄러웠다. 설마. 그가 다시 민호의 SNS를 검색해봤다. 공개 계정이었다. 최근 게시물들을 스크롤하며 내려갔다. 산 사진들, 운동 사진들, 그리고 가끔 나오는 여성들과의 사진들. 여러 명의 다른 여성들이었다. 모두 등산복을 입고 모두 민호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혜준의 숨이 빨라졌다. 지하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다. 휴대폰에서 또 진동이 울렸다. 서진의 위치 업데이트였다. 이번에는 완전히 멈춰 있었다. 펜션 바로 앞에서. 아니야. 아닐 거야. 혜준이 혼자 중얼거렸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떠올랐다. 모두 원하지 않는 상상들이었다. 수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민호짐이라는 글씨가 이제는 위협적으로 보였다. 이 수건이 어떻게 그들의 빨래와 섞였을까? 그리고 왜 서진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 지하실의 온도가 더욱 차가워졌다. 혜준이 팔을 껴안으며 몸을 웅크렸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거렸다. 그가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혜준이 휴대폰으로 백운산까지의 경로를 검색했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렸다. 지금 출발하면 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빨래를 바구니에 담으며
그는 계속 GPS를 확인했다. 서진의 위치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혜준의 목소리가 지하실 벽에 흡수됐다. 세탁기 뚜껑을 닫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형광등 스위치를 끄자 지하실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계단을 올라가며 혜준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서진의 파란 점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위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 시동 소리가 멈췄다. 정혜준이 백운산 주차장에서 엔진을 끄자 주변이 고요해졌다. 산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차 안의 무거운 공기를 흩뜨렸다. GPS 화면에 표시된 서진의 위치는 여전히 능선 너머 같은 자리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혜준이 차에서 내렸다. 등산화를 신지 않은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운동화 밑창이 자갈길에 닿으며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산기슭에 울렸다. 등산로 안내판을 확인했다. 서진이 있는 곳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았다. 혜준이 휴대폰으로 다시 GPS를 확인하며 걷기 시작했다. 오르막길이 점점 가팔라졌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혜준의 호흡이 빨라졌다. 셔츠 안쪽으로 땀이 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30분 정도 오른 후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하나는 완만한 일반 코스, 다른 하나는 가파른 전문가 코스. GPS상 서진의 위치는 전문가 코스 쪽이었다. 혜준이 가파른 길을 택했다. 바위가 많고 좁은 길이었다. 나뭇가지들이 옷에 걸리고 돌멩이가 신발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도 계속 올라갔다. 더 올라갈수록 다른 등산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다. 혜준이 휴대폰을 확인하니 서진의 위치까지 200m 정도 남았다. 그때 앞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와 여자의 대화였다. 혜준이 발걸음을 늦추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바위 뒤에 숨어서 앞을 내다봤다. 능선 너머 평평한 공간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서진과 민호였다. 민호가 서진의 뒤에 서서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두 사람이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바위에 기댄 그의 등에 차가운 돌의 감촉이 전해졌다. 민호의 손이 서진의 어깨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서진이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몸이 민호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이게 뭐야? 혜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민호가 서진을 돌려 세워 마주보게 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혜준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다. 그러나 그 순간 서진이 갑자기 민호의 손을 잡아내렸다. 그만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혜준에게까지 들렸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요? 이제 막 좋아지려고 했는데. 집에 가야 해요. 남편이 기다려요. 혜준이 바위 뒤에서 몸을 움직이려다가 발밑에 나뭇가지를 밟았다. 툭 하는 소리가 조용한 산에 울렸다.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가 난 쪽을 돌아봤다. 혜준이 바위 뒤에서 천천히 나타났다. 이게 산타 모임이야? 혜준의 목소리가 능선에 울렸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세 사람이 삼각형을 이루며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 외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여보,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하고 있었어? 혜준의 시선이 민호에게로 향했다. 민호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서진 씨 남편분이시군요. 혜준이 그 손을 바라봤지만 잡지 않았다. 민호가 손을 천천히 내렸다. 산을 같이 타고 계셨나 보네요. 네, 그냥 등산 동호회 활동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 살짝 긴장이 섞였다. 서진이 두 남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동호회 활동치고는 꽤 친밀해 보이던데. 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까 뒤에서 감싸고 있지 않았어? 서진이 끼어들었다. 여보, 오해예요. 그냥. 뭐가 오해야? 혜준의 시선이 서진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등산복이 평소보다 헐렁하게 입혀져 있었다. 지퍼가 평소보다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었다. 설명해봐. 뭐가 오해인지. 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누가 당신한테 물어봤어? 혜준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민호가 입을 다물었다. 서진이 혜준과 민호 사이에 섰다. 여보, 진정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어디서 이래야 하는데? 혜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산 전체에 메아리가 울렸다. 집에 가서 얘기해요. 제발.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민호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제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부부간에 이야기하세요. 그가 등산로 쪽으로 걸어가려 할 때 혜준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 민호가 돌아봤다. 혜준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혹시 민호짐이라고 적힌 수건 아세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서진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건이요? 우리 집 세탁기에서 나왔거든요. 당신 이름이 적힌 수건이.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입이 몇 번 열렸다가 닫혔다. 서진이 끼어들었다.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너가 설명해. 뭘 설명하게? 혜준의 시선이 서진에게 고정됐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산에서 땀을 많이 흘려서 수건을 빌렸어요. 수건을 빌렸다고? 네.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빨아주려고. 혜준이 비웃었다. 수건을 빌려주는 산타 동호회. 참 친절하네. 민호가 다시 나섰다. 정말 그게 다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다른 건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혜준의 질문에 민호가 말문이 막혔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세 사람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집에 가요. 여기서는 안 돼요. 혜준이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앞으로 우리 아내한테 수건 빌려주지 마세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이 혜준의 팔을 잡으며 등산로 쪽으로 이끌었다. 혜준이 따라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민호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산하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발소리와 거친 호흡만 산길에 울렸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산 너머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혜준이 차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한 주차장에 울렸다. 차 안의 정적이 두 사람을 감쌌다. 정혜준이 운전대를 잡은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은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뒷유리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차 안을 붉게 물들였다. 설명해봐. 혜준의 목소리가 엔진 소리를 뚫고 나왔다.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뭘 설명해요?
전부 처음부터 차가 산길을 내려가며 커브를 돌 때마다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빛과 그림자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서진이 가방에서 작은 메모리 칩을 꺼냈다.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그것이 석양빛에 반짝였다. 이걸 보세요. 혜준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길가에 차를 세웠다. 엔진이 멈추자 주변이 조용해졌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뭐야 이게? 민호의 진짜 모습이에요. 서진이 메모리 칩을 혜준에게 건넸다. 작은 칩이 그의 손바닥에 올려졌을 때 플라스틱의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영상이요. 민호가 다른 여자들한테 한 일들. 혜준의 눈빛이 변했다. 그가 메모리 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다른 여자들? 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녀가 창밖의 산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민호는 등산 동호회를 이용해서 여자들을 유인했어요. 처음엔 친절하게 도와주는 척하다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하죠. 혜준이 메모리 칩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럼 너는? 저는 일부러 접근했어요. 서진이 돌아서서 혜준을 직시했다. 그녀의 눈빛에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다. 일부러? 네. 제 친구가 민호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혜준의 입이 벌어졌다. 너가 직접 증거를 모으려고? 네. 위험한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어요. 서진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더 꺼냈다. 이것도 있어요. 오늘 산에서 녹음한 거예요. 혜준이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작은 기계가 그의 손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민호가 뭐라고 했는데? 다른 여자들은 다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고 하면서 서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때 당신이 나타났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혜준이 고개를 떨었다. 그럼 나는 오해한 거야? 당연히 오해죠. 하지만 자연스러운 오해였어요. 저도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 서진이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이 섞여 있었다. 연기, 네. 민호를 의심하지 않게 하려면 평범한 주부인 척해야 했어요. 남편한테도 말할 수 없었고요. 혜준이 운전대에 이마를 기댔다. 내가 얼마나 의심했는지 알아? 알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걸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서진이 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온도가 셔츠를 통해 전해졌다. 그럼 GPS 추적도? 네, 알고 있었어요. 휴대폰 설정에서 확인했거든요. 혜준이 고개를 들어 서진을 봤다.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혜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럼 난 뭐였어? 바보? 바보가 아니라 걱정 많은 남편이었죠. 서진이 부드럽게 웃었다. 그 웃음이 차 안의 긴장된 공기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근데 위험하지 않았어? 혼자서 그런 일을. 위험했어요. 특히 오늘은. 민호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거든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친구 생각하면. 친구가 뭘 당한 건데? 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민호가 산에서 강제로. 그리고 나서 협박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다. 증거도 없다면서. 혜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런 놈이었다고? 네. 겉으로는 친절한 등산 가이드지만 실제로는
서진이 메모리칩을 가리켰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민호의 진짜 모습이. 혜준이 메모리칩을 다시 들여다봤다. 작은 칩 안에 그렇게 큰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서진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사실 이미 연락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혜준이 놀랐다. 벌써? 네. 경찰이 곧 민호를 찾을 거예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두 사람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경찰차 2대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빨간 불빛이 저녁 하늘에 번쩍거렸다. 저기 오네요. 서진이 안도의 숨을 쉬었다. 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생했어. 정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재판까지 가야 하니까. 서진이 혜준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민호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하는. 경찰차들이 그들 옆을 지나쳐 산 위로 올라갔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민호는 지금 어디 있을까? 아마 아직 산에 있을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서진이 창밖의 산을 바라봤다. 석양이 완전히 사라지고 산은 어둠 속으로 잠기고 있었다. 무서웠을 텐데. 혼자서 그런 일을.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모르는 채로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였어요. 혜준이 서진을 다시 봤다. 이전에 몰랐던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강하고 용감하고 정의로운 모습. 나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알았다면 말렸을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고. 서진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연기도 힘들어졌을 거고요. 혜준이 웃었다. 그건 맞네. 두 사람이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차 밖에서는 산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이제 진짜 산타 모임을 찾아볼까? 혜준이 물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에는 정말로 산을 타는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혜준이 시동을 다시 걸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한 산기슭에 울렸다. 차가 산길을 내려가며 헤드라이트가 앞길을 비췄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뒷좌석에 길게 드리워졌다. 멀리서 다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 불빛이 깜빡였다. 정혜준과 서진이 경찰서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가워서 서진이 얇은 카디건을 몸에 더 감쌌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경찰서 출입문이 열리며 한 경찰관이 나왔다. 그의 손에는 투명한 증거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민호의 휴대폰과 고프로 카메라가 들어 있었다. 조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경찰관이 서진에게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어떻게 됐나요? 체포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부인할 수 없었죠. 경찰관이 증거 봉투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 카메라에서 결정적인 영상들이 나왔어요. 다른 피해자들 것도 있고요. 혜준이 벤치에서 일어났다.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건가요? 네. 적어도 3명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연락을 취하고 있어요. 서진의 얼굴에 안도와 함께 걱정이 스쳤다. 그분들은 괜찮으실까요? 지금은 충격을 받은 상태겠지만 이제 정의가 구현될 거니까 나아지실 겁니다. 경찰관이 서진을 격려하듯 말했다. 이번 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어요.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이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여전히 피로가 묻어 있었다. 경찰관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다시 벤치에 앉았다. 경찰서 주변이 조용했다.
가끔 지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만 밤을 가르고 있었다. 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힘들었지? 서진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이 모든 걸 3개월 전부터요. 친구가 민호 때문에 상담을 받기 시작한 게 그때였거든요. 서진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몇 개 보였다. 처음엔 그냥 위로만 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혜준이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서진의 얼굴이 평소보다 야위어 보였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서진이 혜준을 돌아보며 물었다. 혜준이 잠시 생각했다. 말렸을 거야. 당연히. 그래서 말 안 한 거예요.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남편이 말리는 걸 무시하고 위험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혜준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의심만 하고 있었던 거네. 의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내가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의심 안 하는 남편이 더 이상하죠. 서진이 혜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밤 공기 때문에 두 사람의 손이 모두 차가웠다. 미안해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게 해서 미안할 것 없어. 오히려 내가 너를 제대로 몰랐네. 혜준이 서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강한 게 아니라 화가 났던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호 같은 사람들이 멀쩡히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인생을 망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지금 똑같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앞으로 재판 준비하느라 더 힘들어질 텐데. 괜찮아요.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죠.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잖아요. 당신도 있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있고. 그때 경찰서 문이 다시 열렸다. 젊은 여성 한 명이 나왔다. 그녀도 조서를 마친 것 같았다. 얼굴에 안도와 함께 피로가 묻어 있었다. 서진이 일어나서 그 여성에게 다가갔다. 혹시? 네, 맞아요.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신고할 수 있었어요. 두 여성이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이 오갔다.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서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여성이 고마운 표정으로 받았다. 네, 꼭 연락드릴게요. 여성이 택시를 타고 떠난 후 서진이 다시 벤치로 돌아왔다. 어떤 기분이야? 지금? 혜준이 물었다. 서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후련해요. 그리고 뿌듯해요. 뿌듯해? 네.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기분이에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진짜 밝은 미소였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산타 모임을 찾을 수 있겠네요. 혜준이 웃었다. 이번에는 나도 같이 갈게. 정말요? 응. 이제 진짜 산을 타는 거니까. 두 사람이 함께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에 퍼져나갔다. 경찰서 주변의 가로등들이 길을 밝히고 있었다. 멀리서 야간 순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집에 갈까? 혜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정말 집에 가요. 두 사람이 벤치에서 일어나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발소리가 아스팔트에 울렸다. 차 시동을 걸 때 라디오에서 늦은 뉴스가 흘러나왔다. 등산 동호회 관련 성범죄 사건이 언급됐다. 벌써 뉴스에 나오네. 서진이 라디오를 들으며 말했다. 좋은 일이야. 다른 사람들도 조심하게 될 거고.
혜준이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다. 차가 경찰서를 벗어나 집으로 향했다. 헤드라이트가 앞길을 비추며 두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뒷유리로 보이는 경찰서의 불빛이 점점 작아져 갔다. 하지만 그 불빛이 의미하는 정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새벽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정혜준과 서진이 나란히 산길을 걷고 있었다. 며칠 전과는 달리 두 사람 모두 등산복을 제대로 갖춰 입었다. 혜준의 새 등산화가 흙길에 닿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를 냈다. 생각보다 힘드네. 혜준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서진이 뒤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은 지리산 둘레길이었다. 새로 가입한 건전한 등산 동호회의 첫 번째 모임이었다. 앞서 걷고 있는 다른 회원들의 대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서진이 목에 두른 스카프를 조금 더 위로 올렸다. 혜준이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재킷 지퍼를 올렸다. 여기 공기 정말 맑다. 서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다. 그 김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사라졌다. 혜준도 따라 깊게 숨을 쉬었다. 확실히 다르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리듬을 맞춰갔다. 혜준이 처음에는 서진보다 조금 뒤처졌지만 점차 보조를 맞춰갔다. 길가에 핀 들꽃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었다. 서진이 잠시 멈춰서 작은 노란 꽃을 내려다봤다. 예쁘다. 사진 찍을까? 혜준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봐요. 눈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들꽃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 꽃잎들이 살랑거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이제 진짜 산을 타는 거네. 혜준이 중얼거렸다. 서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이제 진짜.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을 때 장갑을 낀 손이어도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다. 앞서 가던 동호회 리더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천천히 오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서진이 손을 들어 대답했다. 혜준도 따라 손을 흔들었다. 사람들이 친절하네. 다행이에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들 같아요. 서진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혜준이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며칠 전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다. 그들이 작은 쉼터에 도착했을 때 다른 회원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나이든 부부, 젊은 커플, 중년 남성 등 다양한 사람들이 둘러앉아 간식을 나누고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한 아주머니가 자리를 넓혀주며 말했다. 서진과 혜준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앉았다. 처음 오시는 거죠? 남편분도 같이 오시니까 좋네요. 네, 남편이 갑자기 관심을 보여서요. 서진이 혜준을 바라보며 웃었다. 혜준이 쑥스럽게 머리를 긁었다. 산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동호회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자연스럽고 건전한 분위기였다. 혜준이 서진의 손을 살짝 잡으며 눈빛으로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했다. 휴식을 마치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길이 점점 올라갔지만 경사가 완만해서 힘들지 않았다. 혜준의 호흡도 안정되어 갔다. 생각보다 할만하네. 익숙해지면 더 재밌어질 거예요. 서진이 격려하며 말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능선에 올라서자 멀리 산들이 첩첩이 보였다. 아침 안개가 골짜기에 피어올라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었다. 와! 혜준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서진도 그 풍경에 넋을 잃고 바라봤다. 이런 걸 보려고 산에 오는구나. 네.
이런 순간들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경치를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상쾌했다. 동호회 리더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하고 물었다. 이번에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했다. 뒤로는 아름다운 산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혜준의 손이 서진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올려졌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 소리가 산에 울렸다.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골짜기로 퍼져나갔다. 사진을 확인하며 사람들이 웃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담겨 있었다. 이제 진짜 부부 산타시네요. 리더가 농담하며 말했다. 서진과 혜준이 함께 웃었다. 하산길에 접어들면서 혜준이 말했다. 다음 주에도 올까? 당연하죠. 이제 시작인데. 서진의 대답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작은 개울이 흘렀다. 물소리가 졸졸거리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혜준이 개울가에 앉아 손을 물에 담궜다. 차갑다. 깨끗한 물이에요. 서진도 옆에 앉아 손을 물에 담궜다. 찬물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물소리를 들었다. 다른 동호회 회원들도 주변에서 쉬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힘들었지? 그동안. 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 네. 정말로. 서진의 목소리에 진실이 담겨 있었다. 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찬물에 담갔던 손이 금세 따뜻해졌다. 동호회 사람들이 하산 준비를 시작했다. 두 사람도 일어나서 배낭을 챙겼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서진이 리더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더 높은 산으로 가볼 수도 있어요. 기대할게요. 혜준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모두들 친근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차에 타면서 서진이 말했다. 오늘 어땠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특히 사람들이. 혜준이 시동을 걸며 대답했다. 다행이에요. 이번엔 정말 안전한 곳 같아요. 서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차가 산길을 내려가면서 뒷유리로 산이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 산은 이제 두 사람에게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았다. 다음 주엔 뭘 준비해야 하지? 등산화를 좀 더 좋은 걸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네.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서로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 없이. 집에 도착해서 등산 장비를 정리하면서 혜준이 말했다. 오늘 사진 인화해서 붙여놓을까? 좋은 생각이에요. 서진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오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만난 사람들, 본 풍경, 느낀 감정들.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 혜준이 감자를 깎으며 말했다. 네.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혜준의 어깨에 올려졌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와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어우러졌다.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며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